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의 산림환경과 천우재라고 합니다. 예, 먼저 소나무 시험 생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시험 생산 연구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9년 전이죠. 한 10년 정도 되겠습니다. 한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 배경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경상북도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전국 송이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송이가 별로 나지 않았고요. 2010년도에 재작년에 이제 전국에 한 80% 이상 또 차지하게 됐고, 전국 729톤 중에 경북이 629톤을 생산했습니다. 제가 이 소나무 시험 생산과 송이 연구를 하게 된 가장 큰 어떤 동기부여가, 제가 이제 산림환경연구원에 이제 제일 처음에 임용돼가지고 와서 한 6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6개월 정도 있을 때, 저는 사실 대학에서 식물생리 및 유전학, 근데 생물학 이제 그걸 전공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산림환경연구원에 오니까, 그때 이제 소장님이, 그때는 이제 연구소였습니다. 연구소 소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산림에서 제일 돈이 많이 되는 게 송이버섯이다. 송이버섯이 그때 당시 데이터도 그랬습니다. 경북도가 거의 7, 80% 정도 되는데 이거를 지금 연구하는데 경북 돈이 없다.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이 다른 임업연구기관보다 못할 이유도 없고 해야 되는데, 저보고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이걸 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 대학원 다니고 할 때 미생물방에 이제 대학원 동기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송이버섯을 전공을 했습니다. 전공을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대학원 시절에 한날 저한테 이제 왔더라고요. 왔는데, 그때 이제 그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이 송이버섯이 소나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제 저는 이제 식물을 그때 당시에 했으니까, 이제 식물을 잘하는 당신하고 내하고 어떠니 조합이 잘 되면 이 송이버섯 발생이라든지 이런 걸 좀 풀어내지 않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시합도 이제 이 실험실을 저 실험실로 막 빌려주고, 저는 또 그 실험실 가서 필요한 거 막 가지고 이제 막 그럴 때였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그런 관계는 그 친구하고 계속 유지가 되고, 저는 이제 산림환경연구원으로 오고, 그 친구는 이제 버섯 생산 연구소에 가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들 정확하게 어떤 지식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가 지금 제가 송이버섯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고, 결국은 이제 제가 이제 송이버섯을 연구하게 됐고, 송이버섯을 연구하다가 또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이거는 어떤가 저거는 어떤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송이버섯을 연구하게 된 어떤 동기가, 결국은 이제 물론 그때 당시 소장님의 어떤 지시에 의해 가지고 그래 될 수도 있지만, 경북도가 전국의 80% 이상의 송이버섯이 난다. 그리고 이게 정말 송이버섯이 우리 살림에서 가장 돈이 되는 어떤 단기 소득 임산물이라고 이제 제가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송이버섯을 연구하게 됐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또 한 분을 찾아가게 된 분이 바로 산림과학원의 이제 가 박사님입니다. 가서 이제 박사님한테 좀 자문도 좀 구하고, 그럴 때 이제 한마디로 우리 경상도 말로 한 수 배웠죠. 그냥 배우고 이제 저는 돌아와서 이제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요. 그렇게 이제 산림과학원하고 이제 서로 이렇게 연락을 하고 그렇게 이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송이에 관해서 이제
그 가장 큰 연구 배경은 경북도가 80% 이상의 어떤 송이버섯을 낳는 송이버섯 도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제가 이제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이 송이가 뭐 잘 아시겠지만 너무 이제 좀 가파르게, 어떨 땐 가파르게, 어떨 때는 뭐 좀 느슨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송이 생산량이 이제 감소가 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이유를 이제 가만 보니까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오늘 뭐 산불이 나게 되면 내일 이 송이버섯을 기대 못 하잖아요. 그죠? 이제 한 5년 전인가요? 그 포항 MBC에서 어떤 기획 취재를 한 1시간짜리 그 방송을 했는데요. 그 방송을 할 때 그 이제 그게 산불에 의해 가지고 송이가 정말 사라질까? 이러고 이제 앞으로 어떤 송이버섯의 어떤 정산 어떤 대책은 없는가? 그런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울진 고곡리에 굉장히 큰 산불이 났습니다. 그 이장님이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뭐 사실 약간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냥 이제 산불이 났으니까 이제 내일 당장 송이버섯 기대할 수 없다. 이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다시 날 때까지 정말 이 한스럽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이 제 또 마음에 또 많이 와닿습니다. 이제 송이버섯이 자꾸 이제 감소되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로 최근 들어가지고 동해안의 대형 산불이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선충 살균병해충의 증가입니다. 제가 이제 한 달 전부터 이제 또 제선충 업무를 또 좀 보게 돼가지고 제선충에 대해서 이제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경북의 포항하고 그 인근에 지금 영덕까지 지금 제선충이 이제 올라온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자꾸 제선충이 올라오니까 나무를 베야 되잖아요.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베야 되고 방제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송이 생산 발생님도 어쩔 수 없이 어느 순간 또 제선충이 들어온다 그러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될 수밖에 없고 그게 제가 이제 저는 포항에 삽니다. 포항에 이제 제선충이 기계 4단에 이제 제선충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봤는데요. 그 발생되기는 한 4-5년 정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번집니다. 이제 해가지고 경주 인근에도 계속적으로 번지고요. 방제를 하긴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안 되는 것 같고 일단 아직까지 포항에 송이버섯님의 제선충이 들어와가지고 피해를 입혔다는 어떤 보고는 없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다 보면 이 제선충도 결국은 송이버섯 생산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저희들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대기오염 등 이상기후의 어떤 발현입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또 고온지수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비가 또 안 온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송이버섯이 또 발생량이 감소한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쑥갓구기를 하긴 하는데 이제 또 이렇게 발생님의 어떤 하청실생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렇게 송이 생산량이 또 감소될 수가 있는데 요즘 또 쑥갓구기를 잘 하기 때문에 송이상관구기도 또 많이 하시고 하기 때문에 저거는 제가 한 5번째로 지금 밑에 내려놨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단 재작년 2010년도에 이제 굉장히 많이 났고요. 그때 잘 아시겠지만 안 나는 때 나고 바둑이에도 나고 어떤 사람들은 송이가 너무 무거워 들고 내려오다가 버리고 내려왔다는 사람들도 있고 영덕에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2010년을 제외하고는 일단은 송이 생산량이 일단 감소하는 추세라고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 이러한 어떤 감소 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 저희들도 이제 기후가 아열대로 변해간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제선충이라는 이 병도 원래는 일본에 굉장히 휩쓸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 저희들이 기후가 높아지다 보니까 제선충의 이제 매기충이 솔수염 하늘소가 이제
이 활동하는 범위가 점점 이 위도를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오다 보니까 언제 영덕, 언제 울진이 휩쓸고 갈지 모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청 식생을 정리하고 속가꾸기를 하고 난 뒤에 제가 오늘 뭐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릴 거는 뭐냐 그러면 그 속가꾸기하고 하청 식생하고 난 뒤에 그 잡목들 있잖아요. 그 대부분 보면 그 송이 생산 그 림 안에 그냥 방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제선충에 옮기는 솔선하늘소가 제일 어디 산란을 많이 하냐 그러면 그런 이 잘라놓은 나무 토막 안에 많이 하기 때문에 그 확률을 굉장히 높이는 거거든요. 이제 되도록이면 뭐 우리 산에 송이가 난다 그러면 그런 잡목들은 정말 제거를 돈을 들여서 해야 됩니다. 예, 제가 오늘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장기적으로 송이 발생 인분의 확대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송이 소나무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송이 소나무 생산을 위한 기술적 요소는요, 일단 소나무 종자가 우량해야 됩니다. 튼실해야 됩니다. 뭐 종자를 감별할 때 뭐 물에 띄우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까보면 아는데 이거 박피를 다 하거든요. 박피를 하는데 그 송이 소나무 종자가 굉장히 이제 건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화가 잘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무균 발화물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공상토 혼합률과 적정 수분 및 감염 배지 조성이 또 중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송이균 접종을 할 때 적정량, 그 다음에 접종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감염 배양을 할 때 최저 고문습도 및 배양실의 청결입니다. 저희들이 감염 배양실에서 송이소나무 생산 기내에서 할 때 그 배양실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알기로는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의 송이소나무 생산 배양실은 그레이드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입방 안에 그 파티클 사이즈, 그러니까 먼지 사이즈가 한 10,000 정도 이하로 저희들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돼야지 저희들이 이렇게 생산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 기술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염 배양 기간이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야외 순화를 할 때 시기 및 식재 방법, 그 다음에 순화 기간을 얼마나 해야 되고, 적절한 산지 이식지를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지 이식 후의 관리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송이소나무 시험 생산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송이버섯 균주를 분리하고 획득을 하게 됩니다. 2001년에 영덕에서 저희들이 그 송이버섯을 한 5개쯤 이제 구해가지고 송이균을 이제 분리하게 됩니다. 분리하게 되고, 송이균은 하여튼 안에 주름살 부분이 있는데 그쪽 부분이 잘 되기 때문에 이제 순수하게 그 부분만 적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송이균을 만들게 됩니다. 만들게 되고요. 이제 저희 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도내 주요 산지별로 지금 한 130균주 정도 지금 확보를 하고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하면, 일단 뭐 종은 송이버섯이지만 약간의 어떤 품종도 송이버섯이잖아요. 약간 형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그런 것들도 있고요.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계획하는 바가 어떤 거냐면, 울진 소나무에다가 울진에서 분리된 송이균을 저희들이 이제 감염을 시켜가지고 송이소나무를 만들어서 울진으로 보내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기 청송이니까요. 청송도 저희들이 한 10개 균주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10개 균주 정도 갖고 있고, 앞으로 더 확보를 해가지고 한 20개 정도 더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액체 배양을 이렇게 해보는데요. 청송 균주 중에 하나가 굉장히 잘 크는 이 균주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경주 남산에서 분리한 균주 갖고 이제 송이소나무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여기 우리 연구원에 와 있지만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균주만 쓰는 게 아니라 청송 균주도 이제 한번 쓸 때가 됐다라고 해서 청송 균주를 우리
연구원에서 생산되는 송이소나무 전체에다가 전부 다 송이균을 이제 접종을 시킬 겁니다. 해가지고 감염되면 이제 청송으로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도내에 뭐 주요 산지별로 한 130개 정도 균주를 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이제 유지하는 목적이 다음 이제 송이소나무를 지역형으로 해서 이제 복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이균이 분리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액체 배양하게 됩니다. 액체 배양하게 되는데요. 그 송이균은 잘 뭐 일반 식용버섯, 뭐 느타리 버섯이나 이런 버섯들보다 생장량이 굉장히 이제 약합니다. 약해가지고 빨리 생장을 안 합니다. 근데 좀 오래 걸리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뭐 반응조라든지 좀 대량으로 좀 저희들이 가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사실은 뭐 크게 작은 용기에 하는 거랑 별로 생장량이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인 삼각 플라스크인데 삼각 플라스크에서 이제 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저희 이제 가공하는 데 가서 저렇게 뽑아달라 그러면 뽑아주거든요. 이제 저것도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이제 오래 배양을 하다 보니까 저게 이제 오염이 덜 되고 굉장히 좀 생장도 잘 되고 해서 저희들이 저렇게 임의로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송이균을 뭐 이렇게 조금 덩어리를 넣어가지고 이제 이 진탕 배양기에 배양을 하게 되면 한 40일, 45일 정도 되면 이제 웬만하게 이렇게 송이균이 자라게 됩니다. 그럼 이 송이균을 이제 믹서 같은데 이렇게 갈게 됩니다. 그거 이제 그렇게 가는 과정이 전부 다 이제 무균대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오염균이라든지 하고는 무관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이제 과정을 가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송이균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나무 종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량한 이제 소나무 종자를 저희들이 이제 소독하고 이제 종피를 제거하게 됩니다. 이제 그냥 소나무 종자를 갖고 이제 저렇게 발화를 시키면 잘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약간 경질이기 때문에 발화율이 떨어집니다. 이제 발화율을 높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작균들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나무 종자 전체를 이제 살균을 하는 겁니다. 살균하고 종피를 이제 뺏기고 이제 이렇게 발화를 시킵니다. 여기 지금 이제 발화된 지 한 3일, 4일 정도 됩니다. 이제 졸 때가 가장 이제 이렇게 송이소나무를 만들 수 있는 그 이제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크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믹스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믹스에 갈았는 거를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접종을 하게 됩니다. 접종을. 이제 상토는 마사토하고 질소하고 피트모스를 이제 비율대로 해서 이제 이렇게 접종을 하게 되고 이 액체 안에는 송이균이 이미 갈려가지고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나무를 갖다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2cm, 3cm 정도 되는 소나무를 이렇게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용기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용기 안에는 이제 다른 생물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단지 이제 송이균하고 그다음에 소나무 묘목도 어떤 균에 오염이 안 되는 무균의 어떤 그런 소나무 묘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 용기 안에는 송이균하고 이제 소나무 유명하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없고 다른 균들이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필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공기가 왔다 갔다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줬고 저희들이 이 용기도 저희들이 디자인 해가지고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대량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만드는데 기존에 이제 마젠타병이라고 나오는데 그거는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개당 뭐 한 5,000, 6,000 나오게 되고 저희들이 이제 이게 한 1,000원, 1,200원 정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량으로 이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제 제작을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감염 배양을 하게 되는데 감염 온도는 한 23.5도에서 한 22도까지 이제 내렸습니다. 내렸고
24시간 광족분으로 이제 해야지 이제 이 잎도 많이 나고 이제 뿌리 발근도 좀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12시간 해봤는데 24시간 광족분이 굉장히 육수가 빨리 나는 그런 결과를 얻어가지고 24시간 광족분을 합니다. 그리고 감염 배양 기간은 4개월 동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그 생산 시에 이 용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고압 멸균에 의해 가지고 멸균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2008년 전까지만 해도 배양시설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낙후돼가지고 정말 배양실에서 이 밖을 보면 이 밖이 천장이 막 보입니다. 이제 하늘이 막 보입니다. 환풍기 대충 달아나는 거 옛날 건물에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이제 오염이 안에서 많이 났습니다. 저 용기 안에서 해도 이제 그렇지만 이제 2008년 이후에 2009년부터 저희들이 이제 배양성력 공사를 이제 새로 해가지고 굉장히 청정도가 높은 그런 배양실을 꾸미게 됐고요. 거기서 지금 오염률도 거의 뭐 한 90%에 육박하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4개월 동안 이렇게 배양을 하게 되면 이 송이균이 이제 발화된 유묘가 뿌리가 내리거든요. 그죠? 이제 뿌리가 내리면 그 뿌리에다 이제 감염을 하게 됩니다. 감염을 하게 되면 그 감염되는 그 뿌리가 이제 송이균이 이제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하려면 이제 현미경상으로 육안상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그런 결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4개월 정도 배양하게 되면 이제 여기 화살표처럼 이렇게 약간의 솜털처럼 균사가 이렇게 보입니다. 뿌리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보면 여기는 더 좀 많은 부분이고요. 사실은 요 정도 되려고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걸리고요. 정말 4개월, 5개월이 넘어가면 약간 균막이 형성이 됩니다. 이 세근에. 그렇게 형성이 되고, 여기 이제 뿌리를 갖다 섹션을 해가지고, 절단해가지고 보면, 이 세근 조직 내에 이 거물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송이균입니다. 송이균이 이제 들어가는 게 광학 400배에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0배에서 보면 이렇게 거물망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한 1000배 정도에 봐야지 이제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요걸 갖고 또 탱이라는 그 전자현미경이 있습니다. 그 전자현미경으로 한 2만 배 정도 되는데 요 그림이 이제 이거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인데 이건 지금 세포 간극 사이에 세포하고 간극 사이에 지금 안에 이렇게 까만 부분이 이렇게 뭐 뱀처럼 이렇게 감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송이균이 이제 세포 간극 사이에 들어갔다라고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배에서 봤듯이 이 세포 안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세포 내 어떤 균투는 여기 전자현미경 E에서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세포 하나인데 이쪽 안쪽에 이제 이렇게 송이균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에 이제 약간 흐릿한 흔적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들 추정하기는 그렇습니다. 송이균이 이제 세근의 조직 세포 안에 들어갈 때 어떤 세포벽을 뚫기 위한 어떤 물질을 내놓지 않을까 그런 어떤 흔적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4개월 정도 배양을 하게 되면 이제 저희들이 육안으로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 10년 전에 그 일본의 야마다 박사가 MNC-RC라는 이 배지에 이제 감염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제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가 있었고, 저희들이 이제 이 배지를 좀 사실 모방했습니다. 모방했고, 모방하고 이거보다 더 좋은 배지를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들이 이제 K-메디아라는 이런 감염 배지를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적으로 2분의 1 W5 메디아라고 이제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 비교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일본 배지하고 저희들이 일단 뿌리가 동일 기간 동안 저희들이 배양했을 경우에 뿌리에
발근이 일본 배지보다 저희들이 뭐 좀 우수했고요. 우수했는데 이제 송이균이 어떤 게 많이 들어갔을까 이런 또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확인해 본 결과 저희들이 만들어내는 그 배지가 가장 좀 균근 형성도 잘 되고 신초 형성도 잘 되고 뿌리 발근도 어느 정도 잘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2분의 1 W5 베이지는 이 뿌리 양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 송이균이 좀 감염되는 게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걸 좀 배제를 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이 배지의 조성을 만들면서 이 뿌리가 많이 빨리 이렇게 번지는 게 좋긴 합니다. 좋긴 하지만은 어떤 세근의 어떤 조직이 굉장히 또 이렇게 조밀하다 보면 송이균이 들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조금 이 세포벽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간격을 좀 띄우고 좀 연약하게 만들어야지 송이균이 감염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배지를 디자인하고 고안을 했습니다. 기술적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생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제가 이제 좀 써봤는데요. 기내 무균적 감염 방법을 바탕으로 송이균하고 소나무 무균 발암료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송이균 및 소나무 유묘의 생장률을 향상시켜야 되고 소나무 유묘 세근의 송이균 접촉성을 증대시켜야 됩니다. 아까 요 전에 슬라이드를 뭐 보셨겠지만 뿌리가 많으면 접촉성이 증가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핵심이 뭐냐 그러면 송이균은 한정되어 있는데 뿌리가 어느 만큼 많이 나가가지고 송이균하고 많이 접촉을 해야지 감염이 잘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의 어떤 접촉성을 이제 증가시키도록 그렇게 어떻게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발적인 감염입니다. 저희들이 그 감염 배지 조성 중에 탄소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탄소원이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그거는 송이균이 제일 좀 투입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생장을 하고 난 뒤에는 자발적으로 감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좀 유도를 하기 위해 가지고 탄소원 농도를 확 떨어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나무 유면 세근의 송이균 균토와 균막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효율을 높이는 게 어떤 기술적 배경이고요. 그 다음에 송이균이 소나무 세근에 이제 균막이 형성되는데 균막을 형성할 때 이 하이드로포빈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이제 좀 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왔다 갔다 하기 힘들게 되고 그런 거 형성을 하거나 어떤 순환시의 어떤 내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들 송이소나무를 갖고 국내에 이제 특허를 출원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국내 특허를 출원했고, 그 다음에 중국, 일본, 미국에 특허를 출원하고, 2004년도에 신나리 일품 송이소나무라는 것을 저희들이 상표 등록하게 됐습니다. 이제 송이소나무를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기내에서 시험 생산을 이제 2002년부터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이 올린 시상 본수가 19,500본입니다. 19,500본이고, 활착 본수가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식이 안 좋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안에 소금이 다 되고 굉장히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200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2007년까지는 굉장히 뭐 성적이 안 좋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저희들이 시상을 했는 본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아서 이제 바깥에 나가는 활장 본수가 굉장히 뭐 3%, 14%, 30% 조금씩 증가했지만은 2008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거의 66% 정도 저희들이 그렇게 뭐 활착률이 그렇게 됐는데 2009년에 배양시 공사를 하고 난 뒤부터는 저희들이 한 80% 이상 뭐 요즘은 거의 한 90%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이제 송인 감염료를 야외 순화를 하고 이제 뭐 야외 순화할 때 방법을 개선하게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보시다시피 이 얇은 포트에 얇고 까만 포트에 이제 원래 이제 저희들이 그 소나무 그 기내 생산할 때 이 종이컵을 넣게 됩니다. 이 종이컵 넣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소나무 세건이 이렇게 발달이 되고 난 뒤에 송이균에 이제 접촉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효율을 높이려고 이제 송이의 그 감염용 용기 안에 그 종이컵을 저렇게 넣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종 안에 소나무 세건이 이렇게 감기게 되고요. 그 안쪽에 또 송이균이 존재하기 때문에 접촉성이 증가를 최대화하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바깥에 나와서 이제 이 까만 포트에 이렇게 이제 심게 됩니다. 심게 되고, 여기가 한 2년생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뭐 이제 바깥에 산지 이식할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우스에서 순화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순화할 때 이제 그 활착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처음에 저희들이 나왔는 그 송이소나무가 굉장히 이제 활착률이 작았기 때문에 안에서 벌써 이미 오염이 많이 됐기 때문에 바깥에서 나왔어도 이 하우스의 순화율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2002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까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그 안에서 이제 작균의 오염이 돼가지고 바깥에 나와가지고 심어 봤을 때 굉장히 이제 뭐 고사율도 높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한 7년 정도 이제 바깥에 이제 하우스에 순화할 때 어떤 이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이 많이 돼서 2009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뭐 한 71% 정도, 이제 최종 득모율은 제가 봤을 때 이제 한 80% 정도 됩니다. 이제 기내에서 한 90% 정도 되고요. 바깥에 해서 또 뭐 한 10% 정도 주고 해서 최종 득모율은 저희들이 10,000번을 만약에 기내에서 생산을 유도를 하게 되면 뭐 바깥에 나올 때 한 8,000번 정도 이제 산지로 갈 수 있을 정도로 최종 득모율이 그렇게 뭐 개선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송이소나무를 산지 이식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활착되는지 그런 거를 이제 저희들 봤습니다. 봤는데 이제 산지 이식할 때도 한 1.5m 정도 간격으로 심게 됩니다. 이 나가는 모습이 이제 산지로 가기 전에 이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지에 가서 이제 이렇게 심게 되고, 이제 라벨링을 하게 됩니다. 이 라벨링을 왜 하냐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 천연적으로 이제 치수가 떨어지면 뭐 비슷한 나무가 이렇게 섞이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2년 3년 돼서 이제 가보면 이렇게 다 뭐 분간이 잘 안 됩니다. 이제 저렇게 라벨링을 하게 되면 이게 송이소나무구나 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활착 조사를 하게 되고, 일단 나무가 살아있는 활착 조사,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이제 송이균이 살아가는 검정의 어떤 활착 조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라벨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제 산지 이식을 할 때, 식재지까지 이제 이동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사과 수확 상자, 청송이 많죠. 그 노란 사과 박스, 그게 가장 좋더라고요. 이게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이식지가 그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한참 좀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이동 수단이 가장 좋은 게 사과 수확 상자, 저 노란 박스를 2명이서 들고 한 8개, 9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거 갖고 이제 이동할 때 가장 이제 지금 하나 포트가 한 1kg에서 한 1kg 한 200 정도 됩니다. 굉장히 좀 무겁거든요. 이제 저게 이제 산에 그 식재지까지 갈 때 가장 이제 운반할 때 효율적인 게 사과 수확 상자거든요. 그리고 이제 1.5m 간격, 2m 간격으로 저희들이 이제 송이소나무 식재하고요. 지금 바깥에 이제 산지 이식 했을 때 이제 활착 생산율은 우리가 송이소나무만 봤을 때 이제 살아가는 게 한 뭐 90% 정도 됩니다. 90% 정도 되는데 한 몇 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그때 굉장히 좀 가뭄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일괄적으로 산에 있는 나무도 막 죽고 그럴 때였습니다. 막 벌겋게 죽고 가뭄 때문에. 그 영향인지 이제 한 5년 지나니까 조금 원래 90% 정도 계속 유지하다가 조금 떨어지는 걸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송이소나무를 이제 산지 이식을 해야 되는데 산지 이식을 어디에 할 건가 저희들이 이제 고민했습니다. 고민했는데 이제 뭐 한 6개의 어떤 타입에 의해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나눠놨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뭐 한 5년 정도 저희들이 산지 이식을 하면서 지금 보시는 이 6개의 타입의 산지 이식을 계속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현재 송이 발생지 인근에 발생되지 않는 미발생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주로 지금 산주님들이 이제 원하시는 게 예산에 지금 나는데 인근에 좀 더 나게 할 수 없을까, 그런 저희들이 문의를 많이 받거든요. 이제 그런 타입이 바로 1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옛날에 10년 전에 그 뭐 지게 지고 메고 내려왔는데 지금 하나도 안 난다는 겁니다. 그 이제 뭐 나중에 가박사님 또 설명하시겠지만은 뭐 송이균은 뭐 이렇게 생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옛날에 나도 그게 평생 나지 않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많이 났다 해도 뭐 송이균이 이제는 더 갈 데가 없으면 사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많이 났다 해도 뭐 송이균이 사멸했는데 뭐 송이가 또 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과거 발생지에 이제 뭐 저희들 문의가 많이 들으니까 어떻게 과거 발생지에 어떻게 뭐 토양을 좀 치환해서 어떻게 나게 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어떤 것 때문에 과거 발생지로 저희들 모델을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송이가 전혀 발생이 되지 않았는데 저기는 꼭 송이가 달릴 것 같다라는 그런 또 뭐 예측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3번에 송이 발생 조건 충격지라 해서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산불이 났는 지입니다. 올해 이제 저희들이 처음으로 4월 5일 날 식무 행사할 때 저희들 포항 그 송남면에 그 산화지에 저희들이 500번을 저희들이 이식을 했습니다. 단지 이식을 하고 이제 과연 산화지에서 이 송이균이 이제 생장을 할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 올해 이제 4월달에 그런 산지 이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나지 않았던 데인데 산화지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있고요. 기존 발생지네, 기존 송이가 나는데 뭐 가까이에 사이사이에 조금 더 이 송이소나무를 넣게 되면 뭐 전체가 다 나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뭐 모델로 6번의 기존 발생지 내에 저렇게 저희들이 설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산지 이식했는 보고를 드리면요, 1차에 저희들이 보는 시험지 그 우리 연구원 안에 인공산을 만들었습니다. 마사를 갖다가 뭐 100차인가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구름처럼 만들어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그걸 이제 송이가 발생이 되면, 여기서 만약에 인공산에서 송이가 발생이 되면 산에 나는 거는 이제 문제 없다라고 저희들 판단하기 때문에 가장 빨리 저희들이 인공산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조성을 했습니다. 2477번을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 살아있는 게 1193번입니다. 저게 이제 활착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뭐 산에 심는 것보다 좀 더 많이 떨어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한 4, 5년 전에 굉장히 가뭄이 심할 때 이제 그 여파로 지금 2차에 남산에 심는 것도 그렇고 울천에 심는 것도 그렇고 이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4차에 걸쳐 이제 5,000번을 이식했을 때 지금 98% 정도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지금 올해까지 그 송이소나무 산에 이식했을 때 송이균이 살아가는 것을 배제하고 송이소나무만 일단 활착해가 살아가는지 안 가는지 어떤 여부를 저희도 판단했을 경우에 거의 뭐 90% 이상 송이소나무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기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우리 본원에 그 인공산을 만들어 놓은 그런 내용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있고요. 그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뭐 땅을 좀 파봤습니다. 과연 송이균이 살아갈까 해서 이제 봤을 경우에 뭐 뿌리에는 조금씩 있었고요. 토양이 이렇게 하얗게 모릅니다. 이거 사실 송이균인지 아닌지. 일단 하얗다라고 뭐 다 송이균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제가 이때까지 받는 송이균하고 굉장히 유사해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좀 확대해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해놨는데 저희들이 이제 올해부터 토양에서 저희들이 이제 저 균을 분리해가지고 송이균이 아닌지를 확정짓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 놨고요. 올해 안에 어떤 결론이 좀 날 것 같습니다. 그게 나게 되면 이제 뭐 송이균의 이제 활착에 어떤 문제가 없다, 그렇게 최종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야외 아까처럼 이제 인공산에 이식을 하게 되고 산에 이식을 하게 되고 이제 저희들이 갖고 와서 이제
이식했는 그 송이소나무를 가지고 와서 이제 저희들이 세건을 이제 이렇게 절단을 해서 현미경을 확대해서 저희들이 보니까 뭐 이 소나무 세근의 어떤 표면인데요. 이 바깥에 이제 송이균이 있고 안에 균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를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송이균을 이제 뭐 저희들 나름대로 뭐 감염을 시키고 뭐 어떻게 하든지 일단 산에 이제 이식시키고 어디에 이식시키고 뭐 이렇게 해도 과연 이제 이 송이균이 정말 생장을 하면서 나중에 정말 송이가 달릴까? 그게 가장 이제 중요한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대량 생산 체계는 이제 완전히 갖춰놨습니다. 갖춰놨고 이제 만약에 송이균이 이제 정말 산에 이식했는 그 뿌리에서 송이균이 이제 날까 그런 검증을 지금 저희들이 한 3년에 걸쳐 하고 있고 최종적인 결정은 올해 말쯤이나 내년 초쯤 돼서 저희들이 이제 날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 되면 과연 이제 뭐 앞으로 판매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을 올해 그 산림청에다가 국비 보조 사업으로 신청을 해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뭐 지금 산주분들 중에 송이소나무를 이제 판매를 언제 하는지 언제 얼마가 하는지 이런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전에 저희들이 어떤 저희 나름대로 어떤 검증을 이제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의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왔고 그런 결과가 뭐 올해 내년 초 되면 저희들 판가름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 지금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야외 순화라든지 산지 이식을 하게 되면 송이균이 살아가는지 안 가는지 그런 부분에 이제 초점이 많이 맞춰지고 지금 뭐 어떤 뭐 국내 과학자 뭐 송이균근을 연구했던 뭐 해외 과학자들도 뭐 나가면 다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죽을까? 저는 정말 저 나름대로 있잖아요. 저는 뭐 생물학을 전공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뭐 몇 프로 가능성이 있더라도 과연 이게 살아가면 뭐 성공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뭐 어떤 면은 또 귀를 또 막을 때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뭐 지금까지 검증했는 걸 말씀드리면 이제 검증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송이소나무를 산에 이식을 하게 되고요. 산에 이식을 하고 뭐 하우스에 이식을 하든지 일단 이제 인큐베이터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바깥에 나왔는 상태잖아요. 나오는 상태에서 이제 하우스 순화를 2년, 3년 동안 하거나 산지 이식을 하게 되면 이제 바깥에 노출된 땅에 이제 이 송이소나무가 이제 토양세균이와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과학자들은 뭐 죽는다라고 송이균이 세력이 약해가지고 대부분 죽는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관건은 뭐냐 그러면 송이균이 살아가는 걸 이제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 그렇게 이제 증명을 하려고 이제 하는데 그 방법이 가장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바깥에 나가가지고 이제 활착되는 그 송이소나무 뿌리에 송이균이 과연 살아있을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제 무조건 저희들은 살아있는 송이균을 순수 분리해내야 이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기내에서 이제 저희들이 송이소나무를 생산해가지고 바깥에 내가지고 죽어버립니다. 이 송이균이 다른 토양세균의 뭐 토양 뭐 균류에 의해 가지고 분해가 돼가지고 죽어버린다 해도 그 전체 뿌리를 갖고 DNA를 갖다 증폭해가지고 DNA를 보게 되면 송이균이라는 흔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아 이거 송이균 살아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절대 그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그건 잘못된 오류고요. 살아있는 송이균을 분리해내야 가장 그게 이제 뭐 확정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송이균을 이제 분리를 해낼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2년 동안 했는데요. 여기 나왔는 대로 토양 전체에서 이제 균사체를 회수해가지고 DNA를 본다 해도 이거 확정적이지 못하고요. 무조건 전체 살아있는 토양이나 감염의 세균에서 송이균을 순수 분리해가지고 DNA까지 보는 게 이게 확정적인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현미경을 보고 실제 현미경을 보고 그 감염되어 있는 그 송이 부분, 송이균이라고 비슷하게 생긴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주 적게 이렇게 적출을 하게 됩니다. 적출을 하게 돼서 이렇게 베이지 위에 올리게 되면
하얗게 이렇게 송이균이 나는데 이거 하나 만들기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 그러면 이미 이제 토양이 나가게 되면 이 세균들은 다른 모든 균류가 다 그 소나무 세균 부위에서 이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감염이 되는 균류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이제 정말 순수분리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를 말씀드렸지만 그 순수분리 해가지고 저희들이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뭐냐 그러면 이제 특이적인 항체를 개발하든지 그 다음에 송이균에다 또 이제 유전자 조합이라고 그러죠. 발색하는 어떤 형광 어떤 그런 유전자를 집어넣어가지고 보면 쉽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나중에 이 송이균이 어떤 생태계 교란이나 어떤 그런 공간적인 제한 문제들 때문에 이제 쉽게 저희들이 확장을 못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뭐 유전자 변형 송이균을 만들어내 가지고 이렇게 현미균을 보면 이렇게 딱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어떤 뭐 생태계 교란이나 송이균의 어떤 뭐 고유한 어떤 유전적인 어떤 그런 특성들을 어떻게 보면 교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오로지 이제 살아있는 송이균을 분리하는 좀 좀 어려운 방법이지만 그런 방법을 택해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진행은요, 이제 하우스 이식분을 순수 분리하고 세균을 적출하고 적정 소독 농도에 저희들이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배양 특성 확인과 액체 배양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ITS라는 그 유전자, 그러니까 송이균에 특이적으로 있는 그 유전자를 보고 이게 송이균이 맞다라는 걸 이제 저희들이 검증하게 되는 그런 이제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 하나의 이제 소나무가 있다 그러면 이게 바깥에 나왔습니다. 바깥에 나가게 되면 지금 파란색 부분은 송이 추정균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소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송이균이 감염됐을 거라고 뭐 추정을 하지만 됐는지 안 됐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처음에 송이 추정균이라고 생각하고 송이 추정균과 다른 뭐 토양 진균들이 합체가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송이 발생되는 그 나무 밑에 기존에 발생되는 그런 밑에 나무의 색을 뜯어가 봐도 이제 송이균이 균막을 형성해 가지고 있지만은 그 사이로 다른 균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적출해 가지고 저희들이 순수하게 분리를 한다 해도 그 균이 덮어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파란색으로 제가 표현을 해놨고요. 이제 노란색 부분은 아예 이제 송이균하고 다른 이제 생장이 굉장히 잘 되는 그런 다른 토양 진균들이 이렇게 있고, 이제 빨간 게 이제 송이 추정균이라 그러면 이 실체 현미경을 보고요, 송이 추정균만 따내게 됩니다. 따내가지고 소독을 하고 저희들이 순수 분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2009년도에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들이 하우스 이식분인데, 그러니까 야외에서 한 2, 3년 정도 지났습니다. 지났는 거를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려운 방법으로 송이균을 현미경 보고 따내가지고 추정균이죠. 그때까지는 추정균인데 그걸 따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순수 분리하고 배양해서 이제 끝에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했습니다. 하니까 저희들이 최초 접종 사용균인 KBFRI 20T05로 그 100% DNA가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만 봐서 저희들이 송이균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많이는 저희들이 많이 시도는 하지만은 이 굉장히 그 송이균만 감염되는 그 부분을 따내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해도 이제 성공하는 건수는 그 부분을 따내가지고 이제 송이균이라고 이제 확정되는 그거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 이제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제 이 분석 건수가 이제 22건이잖아요. 외부 이식 건수가 이제 외부 이식분에서 19단편을 따내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그 송이균으로 확인되는 게 외부 이식 건수가 하여튼 10단편입니다. 10단편. 그러니까 9단편은
다른 균이라고 이제 송이균처럼 생기긴 했는데 그래서 순수 배양하고 DNA까지 봤는데 9개는 송이균이 아니더라고 이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송이균은 살아가고 있다. 이제 그렇게 확정하게 됐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제일 처음에 투입했는 송이균 TBFR20T05의 어떤 그 유전자 염기 서열하고 저희들이 그 나중에 저희들이 그 분리했는 살아가는 송이균을 분리했는 거를 저희들이 DNA 봤을 때 이제 이 상동성이라고 합니다. 염기 서열 상동성을 봤을 때 거의 뭐 100% 일치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확정하는 어떤 자료를 저희들은 굉장히 많이 이제 축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A는 기내에서 이제 감염된 송이균, 송이소나무 균근의 어떤 모습을 저희들이 그쪽 사진을 찍어놨고, 하우스 순화했는 그 송이소나무, 송이균근의 추정, 이런 것들을 이제, 요런 부분을 따냅니다. 요런 부분을 따내도, 뭐, 사이로 또 다른 그 진균들이 지나가게 되면 송이균이 분리가 안 됩니다. 물론 이게 송이균이라고 그래도, 이 전체가 송이균이라고 그래도 한 줄, 두 줄만 다른 균들이 지나가 버리면 사실 저 부분을 따내도 송이균이라고 이제 확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있는 송이균을 순수 분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은 송이균이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뭐 11개 중에 10개를 저희들이 순수 분리를 해냈습니다. 그 이제 배양 30일 후에 송이균 균사체 이것도 추정이죠. 추정이지만 결국은 막판에 어디 가서 확정이 되냐 그러면 저희들이 DNA를 봤을 경우에 거기에 이제 송이균이다 아니다 라는 것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예. 그 지금 뭐 저희들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송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일본의 어떤 송이 이제 연구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주목할 부분이 그 동경대학교 미생물 연구실하고 신주대학교 김봉준 연구실하고 뭐 이바르키 살균연구소하고 이제 세 팀이 공동으로 이제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트라이앵글 프로젝트 그래가지고 송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하는 게 뭐 이 동경대학교에는 지금 뭐 현재는 그렇습니다. 기존에 저 송이 발생 인분에 그 뿌리를 파가지고 그 발생 인분이 아니라 이제 건전한 소나무에 뿌리를 팝니다. 파가지고 그 뿌리에다가 이제 송이균을 이렇게 위에 얹어 놔놓고 이렇게 감습니다. 감아가지고 이 송이균을 감염시키는 그런 부분을 요 동경대학교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주대학교에서는 우리하고 비슷한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슬라이드에 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우리하고 거의 유사한 방법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 동경대학교하고 신주대학교하고 두 팀의 어떤 실현 사업을 뭐 이바라키 살균연구소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카로바이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기 뭐 유전자 분석 기기를 뭐 취급하는 회사인데요. 저 사람들이 정말 뭐 이상한 사람들이 돼가지고 송이버섯 게놈 분석을 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 게놈을 분석하게 되고 그게 기능이 어떤 기능이 유전자에 들어가 있는지 그걸 밝혀내게 되면 이제 어떤 유전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치료할 수 있고 뭐 많은 부분에 어떤 이론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 다카로바이오라는 회사가 그런 지금 송이버섯의 어떤 유전체를 지금 연구하고 있고, 저 사람들은 정말 웃기는 게 우리나라 산삼을 갖고 지금 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나중에 저 사람들 뭐 제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산삼 씨 갖고 와가지고 자기들 산삼이라 그러고 나중에 뭐 자기들이 이미 뭐 이 유전체를 자기들 이만큼 연구해놨다라고 해서 산삼을 빼들어갈 수도 모릅니다. 저 사람들은. 그래 이제 독도 빼들듯이 산삼도 잘못하면 뺏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기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새송이나 재배하듯이 그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좀 주목할 그런 대목이고요. 이게 이제 신주대학교에 신주대학교 야마다 박사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일본에 이제 뭐 한 3세대 송이 연구하는 분입니다.
뭐 일본에 이제 계보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좀 젊은 분이고 지금 3세대 그 송이 연구자인데 이 사람이 지금 하는 게 아까 저희들 이제 송이균 감염료, 송이 접종료 뭐 생산하듯이 저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아까 저희들하고 유사한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걸 이제 마젠타 병이라고 그러는데 안에 토양을 썼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인공상토를 쓰거든요. 아니 마사토를 제외한 인공상토를 쓰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토양을 씁니다. 저희들도 토양을 안 써봤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토양을 써보니까 이제 멸균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곡 사이에 이제 좀 이 멸균 과정에서 너무 공급이 좀 줄어든다는 그런 것들을 하고 감염이 좀 사실 좀 제대로 저희들 제한 안 됐습니다. 안 돼가지고 결국은 인공상토 그리고 뭐 나중에 만약에 이게 대량 재배가 대량 생산이 될 때 뭐 상토를 그만큼 찌고 뭐 멸균하고 하는 게 좀 부담이 됐기 때문에 좀 가볍게 가보자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상토를 만들어냈고 일본은 아직도 인공상토를 안 쓰고 뭐 그냥 토양을 이렇게 쓰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판단하기로는 비슷한 방법이긴 하지만은 일단 상토도 다르고요. 배양 방법도 좀 다르고 뭐 야외 순환 이식 방법도 다르고 처음에 제가 사실은 그 야마다 박사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MNC RC라는 그 베이지를 제가 참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그거를 보긴 했지만은 사실은 그거보다 좀 잘 만들어내보자 해서 이제 좀 제가 수정을 좀 많이 했고 뭐 이 하우스 순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이렇게 수정을 좀 많이 했고 뭐 나름대로 제가 뭐 좀 기술적으로 좀 많이 발전이 되지 않았나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병에 들어가 있던 그것들이 이제 바깥에 하우스 순환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그 야마다 박사를 만나가지고 나도 당신하고 비슷한 그런 연구를 하고 이거 송이 소나무를 만들어낸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만들어내네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한 2만 본에서 3만 본 저희 생산했거든요. 2만 본, 3만 본 한다니까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꼭 한번 내가 한국 가는 게 있으면 우리 연구원을 한번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지금 송이는 뭐 앞으로 자기가 봤을 때 10년 안에는 인공적으로 뭐 이렇게 재배하듯이 만들어내는 거는 불가능하고 가장 건조한 방법이 이렇게 송이 감염료, 송이 접종료 이런 방식으로 송이를 갖다가 이제 정수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그 결론을 내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야마다 박사가 일본에서는 지금 현재 가장 뭐 어떤 송이 연구를 활발히 하는 교수 중에 한 명이고 그 사람이 이제 생각했는 게 저희들 생각하고 굉장히 뭐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저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저희들 분명히 이겨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돌아와서 좀 더 좀 열심히 또 해서 뭐 지금 이런 결과를 좀 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송이 소나무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뭐 계획을 말씀드리면 송이균 뭐 접종료 안정적인 대량 생산 체계를 확립하고 소나무 산지 시험 이식 확대 및 균사 생장을 뭐 검증을 하게 되고 2043년 이후에 희망산주에게 유상으로 분양을 하게 되는데 아주 저렴하게 산림청이 돈을 좀 많이 주면 더 저렴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경북도는 뭐 돈 남는 거 없습니다. 이거 사실은 뭐 저희들이 지금 한 2만 원 본다 한 2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해도 한 60% 70% 산림청에서 보조를 해주고 도비를 좀 하게 되면 송이소나무 뭐 산주님들한테 돌아갈 때는 사실 한 몇천 원, 2천, 3천 원에 돌아가지 않을까. 뭐 많아도 한 5천 원. 사실 그 강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뭐 한 3천 원 정도 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좀 많이 대폭적으로 경감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형 그러니까 청송 소나무에다가 청송 옛날부터 전에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청송 송이에서 송이균을 분리해가지고 감염시켜가지고 다시 청송
송이 소나무를 만들어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작업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요. 송이 균사체 대량 배양 방법을 통해 가지고 방향성이라든지 기능성 물질이라든지 그런 걸 산학기업 공동협 연구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상업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넘어요. 송이버섯 기능성 유전자 발굴 및 사업화 연구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경북대학교하고 같이 이제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최종 목표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송이 갖고 뭐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뭐 지금 송이에 대해서 좀 연구가 안 된 부분도 많습니다. 그 지역형 또 뭐 사실 그렇잖아요. 봉화에서 봉화송이 뭐 양양송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력제 해가지고 막 지금 라벨 붙여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또 청송이 오면 또 청송송이가 뭐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좀 이렇게 지역형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거를 분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유전자를 저희들이 이렇게 뭐 해석을 해서 이제 그런 거를 안 하게 되면 지역형도 나중에 이렇게 분간하기가 힘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이버섯 내에 유용한 유전자, 뭐 저희들이 이제 뭐 방향성이라든지 뭐 송이 냄새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한다든지 화장품의 어떤 미백이라든지 주름개선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어떤 되면 뭐 먹을 송이도 없는데 그거 만들 송이가 있을까 하지만은 사실 뭐 또 뭐 파지라든지 남는 게 또 많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뭐 모릅니다. 사실은 어떤 기능성의 송이가 정말 송이의 어떤 기능성이 굉장히 고가의 화장품에 들어간다 그러면 뭐 우리 뭐 국민들 입에 들어올 거 사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뭐 송이 1kg에 뭐 무조건 100만 원에 산다 그러면 여기 산주분들도 100만 원에 팔지 그 뭐 20만 원, 30만 원 팔겠습니까? 뭐 막말로 이야기해서 어떤 뭐 로슈라든지 이런 화장품 회사에서 그 송이 안에 뭐 이 미백이라든지 뭐 주름 개선 하는데 어떤 중요한 물질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고가랍니다. 그러면 전량 소매하겠다 그러면 우리 식탁에 오를 송이버섯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송이버섯이 정말 중요하고 그 안에 어떤 뭐 유전자의 어떤 작동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를 하게 됐고요. 뭐 저희들이 이제 뭐 1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대략적으로 한 4천만 염기서열 정도 됩니다. 그 송이버섯 염기서열 그 정도 되고요. 그 기능성을 하는 게 그게 한 1%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발현 유전자가 어떤 한 1% 0.4 메가바이트 정도 됩니다. 예, 토탈이 4천만 배열 정도 되고요. 기능성 유전자로 저희들을 보고 있는 게 요 아이스틱이랑 하고 밑에 싱글 같은 그런 게 있는데 2542하고 22,412개가 기능성 유전자일 거라고 저희들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생물학적 어떤 뭐 합성이라든지 프로세스에 관해서 이제 쭉 이제 뭐 28%가 뭐 대사에 관여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개념을 저희들이 지금 밝히고 있고요. 예, 뭐 세포의 송이버섯 세포의 어떤 뭐 이 구성 성분을 저희들이 하는 어떤 그런 유전자를 좀 저희들이 뭐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자 물질로 어떤 기능을 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뭐 하고 있고, 예,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기능성 유전자 연구를 하고 있고. 이제 또 이제 아울러서 이제 우리 연구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뭐 지금 현재 활발하게 이제 진행되는 게 뭐냐 그러면 산학연 공동 연구로 해서 송이버섯뿐만 아니라 흰산버섯의 어떤 기능성 물질을 찾아내고 그 기능성을 밝혀가지고 상업화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가 아까 여기 산림과장님 도예 산림과장님 오셨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굉장히 참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마침 나가셔가지고 제가 그나마 지금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계셨으면 제가 이야기 잘 못했습니다. 사실 산림과장님
우리 뭐 잘 아시겠지만 경북도의 산림 수장이시고 우리 연구원에 또 굉장히 뭐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특히 송이버섯이라든지 임산버섯 뭐 기능성 연구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으신 분이 돼가지고 참 뭐 물심양면으로 정말 도움을 많이 주시고 저희들이 이제 그 산학연 공동 연구하는데도 정말 좀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셔가지고 제가 뭐 계셨으면 제가 좀 고맙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뭐 지금 자비를 비우셔요. 그런데 사실 뭐 과장님 아니었으면 이런 뭐 대단한 뭐 프로젝트를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참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 지금 뭐 송이뿐만 아니라 이런 뭐 산학연 공동 연구를 해서 임산부터 전반을 걸쳐가지고 항암이라든지 뭐 대사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